와서 1시간을 또 멍 때렸어. 요새 멍 안 때리고 잘하고 있었는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아유 아이고 요즘 잠도 많이 잤는데 잠을 많이 자서 평소 때보다 그래서 더 졸린 건가? 차라리 아예 졸음에 절여졌을 땐 졸. 이제 오늘은 재정학이랑 그리고 내가 계획을 조금 더 바꾼 게 이 밥 먹을 때 상법을 하니까 나 예전에 전에는 그 고시원 잠깐 갔을 때는 밥 먹으면서 상법할 때 그때는 악으로 하니까 오히려 잘 됐거든. 근데 그래서 그냥 하려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땐 밥을 먹어야 되더라고. 그때 상법을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돼. 소화도 그러고 소화가 막 그 책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속이 막 다 뒤집어지더라고 결국. 밥 먹는 시간도 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어제 어떤 드라마에서 이광수가 그 공시생 뭐야 경찰 준비하는데 밥 먹으면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서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 공부는 할 땐 공부만 한다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 공부할 때 공부하지. 근데 이제 상법을 지금 시간을 따로 빼야 되는데 엄마는 금방 한다 그래도 언제 할까 하다가 결국엔 주말에 하면 되지. 주말에 재정학을 하고 주말 저녁 공부 시간에 어차피 세법도 일주일 동안이니까 회계도 일주일 동안 저녁에 하고 주말 저녁에 상법을 좀 잠깐 보는 거야. 한 100개 하루 만에 끝내기가 상법 1200개인가인데 OX가 그럼 하루에 100개씩 가는 거야. 하루에 100개씩. 그러니까 주말 하루 100개씩만 해도 지금 주말 남은 일수가 22일이거든. 두 번 학원 모의고사 학원들 한번 돌면서 모의고사 풀기 전까지 두 번은 반복할 수 있고 그 정도면 상품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속도 붙기 시작하면 하루 100개나 한 200개나 300개씩 하면 더 반복할 수 있지. 어쨌든 중요한 건 상법을 이제 주말 저녁에 공부를 해야 돼 있어.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오로지 밥만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공감이 깊이 갔어.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 공부할 때 공부를 한다. 뭐 할 때는 뭐만 해야 다른 거 할 때 다른 걸 한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할 땐 집중을 해야지. 딴 거 같이 한다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막 내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의도저도 아닌 거지. 멀티가 된다 어쩐다 안만 되더라도 대신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 공부할 땐 공부한다. 내가 그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어거지로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그게 아니야. 왜 제정하기 내가 전에 이거 막 달달해가지고 이거 막 하루 만에 이거 한 3단씩 막 객관식 풀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너무 다 옛날에 나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다시 빠르게 해서 다시 잡아가면 되긴 하겠지만 이거 다시 하루 만에 이것도 끝내기로 보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똑같이 다시 다 날라간 것 때문에 이거 되게 이거 쉽게 했던 건데 잘 안 되더라. 쉽게 했던 건데도 잘 안 돼서 결국 다시 기초부터 다시 잡아가려고. 어차피 그러다가 순식간에 빨라지는 거니까. 그냥 너무 서두르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금방 빨라지니까. 막 서둘러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더 설렁설렁 하라는 건 아니지.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급하지 않게. 재정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재정과 재정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아니 그러고 내가 저거 아버지한테 녹화하는 거 초상권 때문에 잠깐 내 채널 보여줬더니 신나가지고 내 영상 다 보는지 갑자기 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네. 올리는 거 그냥 내가 올리는 거지. 나 아버지한테 그거 보지 말라고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계속 계속 파는 참. 신경 쓰기. 스트레스인가 뭐. 신경 쓰기. 좀 그런 거 신경 쓰기. 신경 쓰기. 신경 쓸 때.
진짜 집중하자. 재정과 재정 집중하자. 재정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조달하고 또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재정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재정학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재정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광범위하나 거의 대부분 다음에 4가지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 시장에 개입하는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개입하고 또 개입할 때는 어떤 수단이 사용되고 또 정부의 개입이 그런데 그렇게 개입한 게 또 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정부는 왜 이런 특정한 개입 수단을 사용하는가? 4가지를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경우에 시장에 개입하고 개입할 때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근데 또 개입했을 때 이게 시장에 어떤 성과를 미치나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왜 정부는 특정한 개입 수단을 사용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요거와 관련돼 있다. 주요 내용. 전통적 재정학에서는 어떤 조세가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조달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지에 대해 주로 다뤘다. 현대 와서는 조세제도나 예산제도의 특성보다 구체적으로 조세나 정부 지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재의 최적 공급과 공공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정치 과정에 참가하는 주요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해 분석한다. 특징마다 구체적으로 조세나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죠. 조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 부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 그리고 조세가 경제 주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에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공적연금, 공기업의 공공요금, 국채의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 등도 재정학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재정학보다는 공공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분석 방법 미시경제학에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3가지 경제주장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 행위에 대해 주로 분석한다. 미시. 이에 비해 재정학에서 정부의 경제 행위가 어떤 과정을 주도하게 되면 정부의 행동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과거에는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부각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행위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재정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 공공부문의 특징, 공공력의 충족. 민간 부문의 활동은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 등 개별적인 요구 충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은 공공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욕구는 시장 기업을 통해 충족할 수 없거나 또 공동으로 충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국방, 치안, 의료, 교육 등 이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 욕구의 내용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은 자발적인 교환 원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공공부문은 필요한 제한과 서비스를 강제로 획득 사용한다. 그러나 강제적 수단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강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강제적 조세 징수를 들 수 있다. 민간의 경제활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미리 결정된 계획에 의하여 운영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경제활동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확정적인 계획인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 예산은 공공부문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며 공공부문 활동을 구속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 경제적 특징. 정부의 재정 수익과 지출은 거의 대부분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재정활동도 화폐 흐름을 수반하는 거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정활동은 통화량과 이자율의 변동을 처리하며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활동에 따른 이자율과 유동성의 변화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 더 나아가서는 환율의 변화를 통해 수출과 수입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지금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대, 공공부문의 특징, 공공력의 충격, 방금, 경제성, 계획성, 화폐 경제적 특징, 정부의 재정 수익과 지출은 거의 대부분 화폐를 통해
특징할 때 하필 때 이자율 변동을 처리하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활동에 따른 이자율과 유동성의 변화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 더 나아가서 환율의 변화를 통해서 주게 된다. 합병의 특징. 정치적 측면,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은 가격 기구를 통해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지나 공공부문의 활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의 재정 규모와 세입 세출의 배분 등은 경제적 측면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는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의 재정 규모와 세법 세출의 배분 등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는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공공부문의 활동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새 기침이 좀 많이 나아졌었는데 또 약 다 먹고 나니까 조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데 다음 또 병원 가서 약을 또 받아오기는 약을, 약을 달고 살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아무튼 재정규모와 세입 세출의 배분 등은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는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활동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간 경제와 공공 경제의 특징, 주체, 기획, 가계 기업, 공인지 정부, 개별적인 욕구의 충족, 공공 욕구의 충족, 자발적 교환, 강제적 집회,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는데 경제적 정책적 동시에 고려하고 개별적 보상인데 일반적인 보상이고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하지만 지출을 먼저 정하고 나서 수입을 결정. 이게 아직 수입 이거 수지 균형 원칙, 무계획 유연한 계약성, 엄격한 계약, 배제성 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정부로 보는 기본 시각 기업. 정부가 경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를 보는 대표적 관점, 유기체적 견해, 개념적 견해 등 유기체적 견해, 개념, 유기체적 견해는 그걸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른 각 개인이 유기체의 한 부분을 우선하며 유기체의 심장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사회 전체 개인을 우선함으로 개인은 공동체 일부로서만 존재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설정된다. 개인은 유기체의 일부로서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선행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한계.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정부가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계론적 견해. 기계론적 견해는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는 것.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견해. 정부와 사회우선 관계. 이 견해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치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개인이 정부에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했어. 한 시간 멍 때리지 말고 잠이나 조금 자야 될 걸. 졸기라도 할 걸. 왜 갑자기 시작하니까 막 졸음이 막 써. 졸기라도 할 걸. 한 시간 동안 졸았으면 좀 쌩쌩할 텐데. 멍 때리지 말고 그냥 졸긴 할 걸. 어. 멍 때리지 말고 그냥 졸긴 할 걸. 졸았으면 지금 졸았으면 쌩쌩할 텐데.
어쨌든 그러나 말거나 좀 이거 하려면 구해야 되니까. 다닌다면 그걸 배워야 되니까. 일어나자. 정부를 보는 기본 시각. 개요. 정부가 이거 했지. 못하겠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개인이 정보보다 중요하다는 기계론적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특히 개인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외교적인 상황에서는 개인 국가를 왜 희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기론적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유기적 견해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정부가 어느 데서는 학술자의 견해가 더 상충한다. 즉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기론적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그러므로 경쟁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적정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상이한다. 정부 3대 기능, 정부를 분석하고 웹스레이브 자원 배분 기능, 똑같이 웹성 등이 존재하면 시장의 가격계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공재는 아예 시장 계급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채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자원 배분 기능 똑같이 외부성 등이 존재하면 시장 가격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공공재는 좀 추워요. 집중을 속이 안 좋게 하지만 시장 계획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원 배분에 개입하거나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일반 조세
너무 예뻐. 그러므로 자원배분 계획과 수분배 계획, 유기적인 관계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시장경제 발달 경제인지 체제에서는 각자가 소유한 생산요소의 양과 저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의하여 소득분배를 결정한다. 그 이외에도 개인의 능력 상승 차이가 있게 된 개인에 대해 소득분배 결정량으로 각성운동 성공을 산입한다. 어떤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 대한 학술에서 기현시에서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누진세 저소득층 분배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어. 충분히 대공의 발생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일즈는 이 질서에 크게 부각되었다. 와, 진짜 졸음이 막 눈 뜨면 쏟아지고 22분 동안 거의 참 수정은 경제 안정이야 재정 금융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선을 통해 안정과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제 안정 주로 경제에서 따르면 세계에서 주로 자원 병력 기능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와, 진짜 미치겠다. 아, 졸려도 그냥 무사히 뿔참 나아가라. 그냥 뒤집다 나아가라. 또 나아가라는데 언젠가 졸음이 가실 때가 나올 테니 한 30분만 누워서 자고선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못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또 확 무너지고 그럼 오늘 공부 못하면 하루 그냥 날리는 거지. 중상주의 선천이라 조금씩 보면 거기까지 나은 거. 18세기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국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기 각국은 부국강 및 기시 아래 국내 상업자본을 형성하고 이들의 국유진을 진출을 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의 확정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종래 수입원만으로는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어 각종 물품세 등 간접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점차 소재 수입이 자원조달 수단으로 중요시되었다. 이 시기의 재정론은 부국 간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가의 정당성 문제, 조세 수입 원천의 성격 규명 등 주로 조세 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전 학파 아담 스미스 중상주의 시절에도 재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재정학 톤된 아담 스미스의 일을 혼입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애덤, 애덤은 아,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기구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선을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값싼 정부란 즉 정부의 역할이 최선을 머무는 것이 좋다는. 그런데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 지출은 비생산적임을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나 지금 순간 갑자기 잠깐 또 졸을 때 한 3초 꿈을 꿨는데 거기 갑자기 애덤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헬스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3초 3초 동안 잠깐 졸을 때 애덤이라는 놈이 나와서 아담 스미스 아담이라는 놈이 나와서 헬스를 취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딴 꿈을 개꿈을 꾸냐 개꿈아 이거. 갑자기 3초 동안 꿈을 꿨는데 아 지금 아담이라는 놈이 헬스하는 꿈 꿨어. 개 웃겨 죽겠네 정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 지출은 비생산적임을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공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는 민간 자본을 침식함으로 균형 재정이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조세는 국민 경제에 생산적 자원을 줘요. 소리하므로 세화세 정책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는 이상적인 조세가 갖춰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계산 기능 중심 제시하는데 그 이후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이런 천 논의 중에 하나가 바람직한 조세 제도의 성격을 보는 것이다. 그다음 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성숙 발전과 함께 독과점, 경기 침체,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밀 등은 시장 실패를 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했다. 밀은 아담 스미스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정부 지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했어요. 소득 분배 불평등 시장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편익 원칙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균등 희생 원칙을 제시했다. 잠을 좀 깨야 돼. 그래도 지금 버티니까 지금 슬슬 지금 다시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바그너 사회 정책적 재정론.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소득 불평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면서 각국의 노출되어 조정되면 각국 사회 정책적인 경비 지출과 대팽창 정책에 따른 군사비의 지출이 증가했다. 바그너는 정치 경제적 사회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독자적인 재정학적으로 구출했다. 바그너는 국가를 민간 인간 세계는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형성된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했습니다. 조선은 유기체 일본인 국민이 납부한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 조사벽에 있어서도 사회 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해요. 조세의 재원 조달 기능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 등 사회 정책 측면을 강조했다. 그리고 바그너는 경배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는데 근대로 들어 국가 활동량이 넓어지고 그 기능이 영적, 질적으로 다양하다면서 점차 개선과 커지는 경비정책의 팽창성을 제시했다. 경비 팽창의 원칙 법정 픽셀 렌달 파르토 전통적인 재정조사에서는 주로 정부의 조세 수입 측면만 강조되고 정부 수입 측면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 북구 학파의 픽셀, 린달, 이탈리아 학파의 파레토 등은 공공재 최적 공급 등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공공선택 이론의 기반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세 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측면으로 제정하기 연구형이 크게 확대되었다. 현대의 재정학술 193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 경제가 대공하게 돌입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 계획이 중요성을 보았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 이후 소위 케인즈 혁명을 받게 되면서 과시적 측면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연구와 재정학이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고생학파를 고수해왔던 경제적인 기본 방침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40년대 들어 소득의 적절한 정의, 지불 능력의 측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재정의 주요 관심도를 되었다. 케인즈 혁명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얼마 안 되고 역선택 도덕적 행위가 내용자가 끝나는 건데. 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제정의 주요 관심사를 되졌다. 케인즈 혁명 제정학의 주요가 미시적 장벽 문제에서 거시적인 경제 안정으로 이동하였으나 나는 잠을 깨버릴 수 있다. 50년대 들어 에로 드브로 일반 균형 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미시적 장벽 문제를 개정하기 관심이 제한됐다. 나는 이 잠 따위 다 깨워버릴 수 있다. 다 필요 없다.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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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대 중반에 발표한 사무엘슨의 논문 이후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재정학 기틀이 마련되었다. 1950년대 말에 머스그레이브에 의해 재정학 이론이 출간되었는데 1970년대까지 재정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60년대 이후 공정적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관료와 정치가 형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표제도 등 관심사가 되면서 공선택 이론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멸로이즈 등에 의해 최적 조사에 이루어졌다. 최적 조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일반 경영으로 조사에 기초하게 활용되기 시작했고 게임 이론 제작을 여러 번 해줘. 시도도 확산되었다. 그래서 녹화를 끊고 5시네. 잠을 깰 겸 닭똥집을 사와서 먹으면서 잠을 깨면서 나머지 공갈까? 어차피 뒤에 체력이 버텨내줘야 되니까. 그래. 그 자꾸. 그래서 끊어버린 게 더 해야지. 야, 근데 또 닭통심 산다고 그러면 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이 깨질 수 있어. 이럴 때 더 몰아쳐서 해야 돼. 그리고 완전히 집중이 되고 있을 때 충분히 했다 싶을 때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이럴 때 괜히 에이 안 되겠다고 갔다 오면은 이따가 또 왔을 때 더 힘들어져. 딱 요때 쉬지 않고 해가지고 뒤에까지 좀 보다가 이따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좀 졸릴 때 막상 누우면 잘 졸리긴 해. 자면 일어나지 못하던가 안 자던가 들죠. 일보가 이상하죠. 이거 나는 기회가 잡을 준비가 돼야 돼. 준비된 사이에 기회가 온다. 준비가 되면서
좋았어. 해보자. 난 소름 따위 지지 않아. 이 개 다 씹어먹어줄게. 소름 따. 소름 따위 개 씨발 다 씹어먹어줄게. 소름 따위 개 씨발 다 씹어먹고 밟고 쳐간다. 나는 안 줘. 안 줘, 난. 어차피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 언젠가 해야 될 거면 결국 지금 해야 된다.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이다. 어떤 사회 상태가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가장 폭넓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원이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는가, 또 소득 분배가 공평적으로 되는가. 이 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파레토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후생 함수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이랑 그 다음에 공평한지에 대한 사회후생 함수,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로 인해 사회 상태를 비교 평가하는 기준이 보상 원리와 또 정부의 시장 개입에 근거된 시장 실패 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제서 다른 내용은 모두 제정하게 논의해서 필수적 개념으로 잘 학습해둘 필요가 있다.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개요. 경제 상태의 평가 기준. 회수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거나 복수의 경제 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이 주로 이용된다. 비록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분배가 매우 불공평하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경제 상태 평가 기준. 효율성, 파리토 효율성을 통한 평가, 공평성, 사회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 배분은 남는 거 없이 다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은 배분은 돼 전부. 근데 그게 효율적이랍시고 자원 배분이 잘 안 되는 저소득층이나 저 밑에서 가난한 계층들한테는 자원은 오히려 배분이 안 되고 죄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새끼들한테 다 자원이 가버리면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공평적이 않지. 그러니까 자원이 부자들한테 가는 게 더 효율적이랍시고 부자들한테 자원이 다 배분이 되게 되면 새끼들한테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원 배분은 안 갔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땐 자원 배분이 남김없이 됐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공평한지는 참 안타까운 사회지. 그러니까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경제 상태 평가 기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는 거 없이 자원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분배되면서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공평적으로 분배되는 게 가장 좋다. 효율성, 파리토 효율성을 통하여 평가, 공평성, 사회후생 함수에서 그려.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파리토 효율성 개념이 사용된다. 공평성,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분배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평성은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람마다 공평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공평성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사함수에서 고려된다. 파리토 효율성의 기본 개념, 실현 가능 배분. 배분이란 경제 내 부존자원이 구성 안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실현 가능 배분이란 어떤 배분 상태가 경제 내 부존자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배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개인과 A, B와 두 가지 제어가 존재한다면 실현 배분 가능 배분 다음의 조건을 개인 A에게 배분된 X제 수량 더하기 개인 B에게 X된 경제 전체 부정량 X제를 넘을 수 없다. 한도가. 개인 A에게 배분된 Y제 수량이랑 B에게 배분된 Y제 수량 더하도 또 경제 전체 Y제 부정량을 그게 한도를 넘을 수 없다. 파레토의나 파레토 열이 그게 실현 가능 배분이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가 2인데 3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파레토 열이 두 배분 상태 A,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배분 상태 알파에서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베타에서보다
최소한 같거나 클 때 알파는 베타에 대해 파레토 우에 있다고 한다. 반대로 베타는 알파에 대해 파레토 열에 있다고 한다. 파레토 계산이라는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 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파레토 열인 배분 상태에서 파레토 우인 배분 상태로 이동을 파레토 계산이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파레토 효율적 배분 상태는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개인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개인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이 개념이 자원 배분 상태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생산, 그리고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교환, 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 생산물의 최적 배분 개념,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설명, 최초의 배분점 경제 전체 X의 YZ 부정량이 XY 100대 70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럼 2-1과 같은 하나의 조회성자 계산 최소범점 2점을 개인 A가 갖고 있는 Xy는 20, 50 B가 갖고 있는 질량은 80, 20이고 두 사람의 해용수는 각각 A와 B다. 이 점에서 개인 A의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가 개인 B의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이에서는 기울기가 A의 기울기가 B보다 크지. 한계대치열 A가 한계대치열 B보다 크다. 한계대치열은 소비자의 두 제어 간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말한다. 한계대치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두 사람 교환 여지가 있음을 한다. 그러니까 두 제어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A 얼마 교환하고 B가 얼마 교환되는 A와 B의 교환 비율. 이 그림에서 개인 A와 B 무차별곡선 사이에 있는 벌렁렌즈처럼 생긴 부분이 이전보다 두 사람은 더 나은 상태에 있게 해줄 수 있는 배분점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파레토 효율성 조건 이 점에서 출발해서 벌렁렌즈처럼 생긴 영역 내부의 한 점을 이동하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거나 최소한 한 사람의 효용은 증가한다. 근데 지금 이거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니까 여기까지 하고 배터리 충전 좀 하는 겸 해서 닭똥집 좀 사오면서 잠깐 잠 좀 깨자. 이제 충분히 오케이.